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BNC가 시장에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장 마감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네, 하한가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토론방인데요. 토론방에서 현재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들이 1분에 10개 넘게 20개 가까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피해 당한 주주분들의 좀 분노겠죠. 이 한국 BNC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 배신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를 또 받아서 주가가 모멘텀을 연속 이틀 급등을 주길래 3일이죠. 사실상 3일이고 이제 주요 저항도 뚫길래 여기서 한 번만 더 슈팅 나오면 좀 강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이슈가 받았는데 강도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쯤에서 한 좀 급등을 좀 마무리 지어주면 좀 강세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9월 말에부터 시작된 이 하락 폭 그리고 약반등이죠. 이게 큰 반등이 아닙니다. 약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가 하락 나오고 이제서야 좀 뭔가 재료를 받아서 최소한 뭐 4만 원 위까지는 좀 가줘야 되지 않나. 기술적 반등이라도요. 그러한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갖고 계신 주주님들도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서야 좀 얘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구나. 이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규모가 2천억 되는 유상증자를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공시가 올라옵니다. 장 마감 후에.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하고 시외 하한가를 갔죠. 네, 시외 하한가를 갔고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18%나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졌는데 그 뒤에 이어서 장 후반에 시장이 좀 아래로 움직이더니 이 종목이 아래로 더 크게 내려박는 그림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 악재로 하한가가 가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좀 개파락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좀 롱바디 음봉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KC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봤죠. 그런데 하한가로 이제 장 중반까지는 좀 버티다가 하한가로 마감을 아예 빠른 속도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재료가 완전 소멸된 건 제가 또 보니까 아니거든요. 재료에 대한 소멸은 완전 아닌데 이제 유증에 대한 또 재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하락하면 또 재료에 대한 의구심도 품죠 사람들이. 왜냐면 저기 에디슨 EV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너무 오버해서 하한가까지 간 것이 아닌가 또는 시장 분위기를 좀 받은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보통 하한가를 받게 되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꽤 많이 터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런 흔적은 또 없어요. 이 정도 하한가 갔을 때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그냥 흐름상으로 간 하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좀 이렇게 막 털면서 던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세력들이 막 던지면서 강하게 하한가를 간 것이 아니고 이제 호가가 밀려서 제가 보니까 시장도 이때쯤에 좀 밀렸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네, 시장도 한 1시 이후로 이렇게 좀 밀리는 모양을 봤습니다. 결국은 회복을 해줬지만 종목 같은 경우는 또 1시 이후로 같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같이 밀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한 김에 제가 봤을 때 심리가 좀 무너져갖고 공포 심리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됐을 때 제가 확인하니까 27% 8% 되더라고요. 이 위치가. 그래서 그 공포감으로 좀 하한가 마감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잘 버티다가 이제 1시 이후에 시장이 이제 흘러내리니까 또 공포감이 조성이 돼서 같이 던지다가 결국 하한가 근처까지 와서 마감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거래량이 이 정도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경험상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한가 자체가 악재긴 하지만 또 지켜볼 구간이 또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이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신풍제약
세력이 일로 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풍제약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반등이 좀 줄만하면 또 밀어내리고, 또 반등 줄만하면 밀어내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줬다가 바로 이런 하락, 이런 것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분명한 악재죠. 왜냐하면 이제 임상 이상 지표 미충족,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 신약 개발에 실패할 거라는 것이 진짜 악재예요. 그게 진짜 악재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상승하고 바로 이러한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풍제약이 좀 크로스오버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바이오 시장은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 또 재미를 보고 수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좀 허상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는 허상. 임상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5,000분의 1입니다. 3상까지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약이 하나 나오는 데까지 이 정도의 확률이고, 또 약이 나오는 그 기간, 3상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검증 기간이 몇 년 가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임상을 성공하는 회사라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소형주였다가 5,000원 정도도 안 됐었잖아요. 주가가 1,000원 단위로 유지됐던 적도 있고, 이러한 저평가 주식이 급격하게 테마받아서 올라가지고 약을 개발해서 약을 이제 시판까지 간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이런 게 좀 문제긴 하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이처셀도 그랬고, 신라젠도 그랬고, 얼마 전에 그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신풍제약, 이거 맞네요. 해보니까 HLB도 급등했다 폭락했었죠. 네, 이렇게 한국 바이오 시장이 좀 문제가 좀 제가 봐도 많기는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국 BNC는 제가 봤던 바이오 중에 정말로 반등도 안 나오고 급락만 시키고 악재만 만들어내는 좀 정말 이례적인,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가 아무리 하락을 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그 정치 테마에서 그 기대했던 후보가 못 오르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차트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참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시장이 참 불신을 더 많이 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 이런 일이 생기면 시장을 못 믿죠. 불신.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은 누굽니까? 대주주. 대주주만 돈 벌어요, 항상. 대주주 주가 올랐을 때 뭐 팔고 뭐 했겠죠. 신라젠 아시겠지만 신라젠 대표는 60억짜리 사택을 샀습니다. 저택을 샀어요. 60억짜리. 야금 만든 것도 없는데. 이게 불신이 조장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주식에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돈이 흡수가 된 거죠. 시장에. 여기서 누군가가 팔았을 것이고, 세력이겠죠. 팔았을 것이고 다 나갔을 것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게 한 번에 못 나가거든요, 세력이. 제 경험상 아무리 거래대금 많이 터뜨렸다고 할지라도 이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한 번에는 못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 한 여기까지는 반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유상증자로 했다고 해서 하한가 가는 경우도 정말 잘 안 나오는 경우, 정말 이례적인 경우. 만약에 이게 한창 오르다가 이런 경우면 그럴 수 있죠. 시세 차익 매물들이 있으니까. 근데 털고 한창 다 털었는데 이제 좀 오를 만한데,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서 제 생각이니까, 이제 이례적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도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재료가 소멸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하한가가 이제 일시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반등의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바이오주들이 악재, 그죠? 뭐 감리를 또 실시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바이오주는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두산중공업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큰 범위 안에서 보면 좀 이 시장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망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불신감을 계속 주는 거죠, 시장에. 그러다 또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참 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항상 바이오주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크게 시장에서 급등했던 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상투에서 하한가 낼 수도 있고, 싼 거 만들었다 더 갈 것처럼 상한가 박았다 그 다음에 하한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그래도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BNC에 대한 좀 그냥 토크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